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테마를 소개시켜드리고 테마의 괴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호가난 도박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수도권을 이전한다는 테마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라텍, 영보화학이나 계룡건설 이런 것들이 막 성신양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상한가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한 것도 아니고 말만 나왔을 뿐이고 그냥 테마 자체가 형성될 뿐이고 실제적으로 그 기업들이 수혜를 입으려면 실제적으로 세종시로 모든 수도권이나 단체가 이전을 할 시점이나 돼야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테마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 회사가 가치가 상승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매출이 상승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허가난 도박장입니다. 또 내일 모레 발표할 3일에 발표할 증강현실, VR, IR 이런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도 나라에서 무슨 지원책이나 이런 규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올 때쯤 돼야 실적이 발표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소차나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160조, 180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매출로 동반 상승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테마가 형성됐다고 해서 바로 오냐고요. 이게 한마디로 테마는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나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런 테마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수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장마가 생겼다고 해서 침수되고 하고 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모남이나 이런 문구들이 매출이 급성장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테마라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형성되는 둥그름인데 그거에 주식시장이 휩쓸려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도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도박장에서 지지 않으려면 더 연구를 해야겠죠. 이런 테마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테마가 형성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주식을 매매를 해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테마로 봤을 때 앞으로 8월에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됐을 때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볼 거냐 8월은. 그래서 새로운 테마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8월이면 8월이에요. 8월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쭉 갔을 때 8월 말까지 가요. 8월 말에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해요. 그러면 이게 8월 초예요. 8월 말에 고가가 형성이 될 만한 민주당 당대표 경선 테마가 8월 말에 고점이면 그 안에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가 8월 말 근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7월 말이나 8월 초입니다. 8월 초. 이 중간에서는 분명히 경선 기간이고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테마가 이미 형성이 되고 출렁거릴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집을 할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주나 이번 주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이나 8월 초에 매수를 하고 8월 말은 옵니다. 8월 말에는 민주당 경선이 있어요. 민주당 경선은 한마디로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주자가 이낙연 전 총리고 두 번째가 김부겸 전 의원이잖아요.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세 번째가 박주민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죠. 박주민 의원이 던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 주식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 주로 남선알미늄 한번 볼게요. 남선알미늄을 봤을 때 주식이 여기서 뭐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조짐이 뭐냐면 21선을 깨려고 하는 요 조짐이 바로 먼저 선취매를 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세력이나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사라고 부추기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 주로 동양물산도 그러죠. 동양물산 감사가 저기랑 동기잖아요. 이낙연 총리랑. 이 주식도 볼 때 지금 요 박스권에서 대량 거래를 통해서 신호가 왔습니다. 박스권 이탈 신호. 제가 박스권 매매 법칙이 뭔가 말씀을 드렸었죠. 대량 거래가 생겼던 그날의 최고점이 아니고 요 점이에요. 원래는 여기인데 근데 여기를 치고 저점을 쳤을 때 그날의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매매 신호가 오면 매수를 해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여기 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호가 왔죠. 뚫는 신호가 요 신호는 아까 말씀드린 남선 알루미늄 신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매집 신호예요. 만약에 이거를 한번 분봉으로 보면 분봉 3분봉으로 보면 좀 줄여서 볼게요. 줄여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이게 파는 신호라고 보면은 물량이 오늘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마 팔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관은 8만 주, 외국인은 뭐 100몇만 주 팔았어요. 근데 보유 주식이 450만 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식을 판다고 보면 오늘 물량대 회전율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던지죠. 뭔 일이 생겨서 주식이 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날 다 던져버려요. 저 같으면 제가 기관이면 이날 다 던지는 거예요. 이 물량을 400만 주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1200만 주가 거래됐는데 물량을 다 던지는 건 아니고 100만 주만 거래됐어요. 이건 트릭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은 대선 테마, 차기 대선 테마는 아니고 민주당 당대표 테마인데 그 당대표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미리 한번 보자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 테마는 8월 말에 선거를 하는데 사실상 대권 주자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사실상 차기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선에 나가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집권당의 대선 주자로 보면 당이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차기 대통령으로. 그리고 이런 주가 아마 7월 말 내일부터 8월 초부터 매집이 들어갔던 물량들 때문에 선동을 하면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그것이 여론몰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경선 기간 중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전에 매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분명히 매집을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동호회나 이런 데서
차근차근히 매수를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월 말은 고봉이고 8월 중순은 움직이는 기간이고 8월 초나 내일이나 8월 초에 매집을 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지지율이 대권 지지율 1위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봤을 때 이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먼저 상기를 시키고 이런 주식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거 확인 한번 해보자 그게예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지금 오늘 이재명 여기 틀렸네. 이재명 뭐 김부겸 전 의원하고 연대설이 있어서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여기저기 단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속도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관련해서 최강욱 저기하고 미팅을 하고 외부 세력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에 해명을 하는 뭐 그런 단계도 있었고 오타가 많네요. 열린민주당하고도 합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다 여기 읽어보세요. 그냥 남선알루미늄, 동양물산, 에이텍 뭐 이거 범행견형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알아보시고 김부겸 관련주도 뭐 THN이나 시그네틱스 한번 볼까요? 하면 하나? 이낙연 총리 건 봤으니까 THN 한번 볼게요. THN 이것도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매집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매집 단계입니다.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주식이 8월 달에는 요동을 칠 겁니다. 이렇게 요동을 칠 거예요. 그리고 김부겸 관련주가 요동을 치라는 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관련주도 있어요. 뭐 한국노총도 방문을 하고 친문제 인사예요. 박주민 의원은 전에 21% 최대 득표로 그 최고위원까지 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뭐 관련주는 웰크론 한택 하나만 볼게요. 웰크론 한택 경고 종목이네. 여기까지 올라갔고 지금 내려가는데요. 이 주식이 여기서 매집한 것을 다 지금 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8월 초에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서 7월 말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사서 보유를 하고 8월 중순에 시끄러울 겁니다. 여론조사부터 경선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막 올라가면 8월 말일이 되기 전에 팔으란 얘기입니다. 제 추산으로 봤을 때는 내일부터 매집을 해야 되고 내일부터 매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점이 여기는 8월 말일 전이 될 수가 있어. 8월 셋째 주 고봉이 8월 셋째 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걸 타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사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해서 다음 주에 무조건 사셔야 8월 말 가기 전에 분명히 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어떤 주식을 이거는 제 정치적인 소견이 약간 가미된 의견인데 한번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전문가는 아닌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권 지지율은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친문 인사입니다. 이렇게 3명만 보자고요. 일단 3명 보면 왜 박주민 의원은 친문 인사인데
지지율이 많겠죠. 이제 친문제 인사니까, 대통령 관련된 인사니까.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 관련주하고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만 저 같으면 삽니다. 그리고 왜 김부겸 의원 관련주를 안 사냐면, 두 분은 박주민 의원하고 이낙연 의원은 국회의원인데, 불행히도 김부겸 의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 당원이면 그래도 당대표인데, 당대표를 의원이 아닌 분을 심어놨다가 제3자 당이 당대표를 헐뜯고 법적으로 태클 걸고 그러면은 면책특권이 없는 당대표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당에 저기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뽑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관련주는 저 같으면 안 사고, 제가 보기에는 박주민 의원하고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가 분명히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 관련주도 괜찮은데, 친문 세력들 때문에 박주민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낙연 전 총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권 지지율 1위고 전 총리셨고,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 전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연대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 지사는 친문 세력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관련 친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싫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지금 많은 매체들이 그러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박주민 의원 관련주나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를, 이낙연 의원 관련주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추천해 드리고 있었던 남선알미늄, 이거는 경기 민감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남선알미늄 이건 어차피 지금 계속 모아서 사두셨다면 8월 중순까지 홀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가로 범해양 건영이나 동양물산, 에이텍 이런 것들을 사시는데 지금 위치가 아주 괜찮은 자리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테마의 기리성을 말씀을 드렸고, 테마의 이런 테마들이 실제적인 실적하고는 무관하지만 충분히 테마 형성 자체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사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집의 흔적들이 있고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박스권 이탈한 종목들을 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테마라는 것이 실적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모든 자료는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테마는 항상 위험합니다. 테마는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설거지에는 속지 마시고, 지금 수소차, 전기차 설거지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신풍제약 제가 접근 금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주식이 왜 위험하냐면은, 오늘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다 패턴이 이래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서 다시 좀 올려서 다시 또 내려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진다이아나 뭐 이런 것들 수소차 관련주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설거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쭉쭉 한 번에 이렇게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관련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사실 때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한번 사시라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는 한참 더 테마가 형성이 되면 여기를 돌파를 할 것 같고, 더 이상 올라갔을 때 파시는 것이 양호할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테마를 대선 테마, 당대표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